잉크의 유해 물질이 책을 보면서 음식을 먹거나 손을 빠는 경우 혹시 몸 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한 것이다. 이런 불안은 결국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지기 마련.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빨거나 물어뜯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형광 증백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묻어 나올 수가 있고, 코팅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묻어 나오는 게 좀 적을 거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형광 증백제라는 거는 어떤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위험 물질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화학 물질을 먹어서 좋을까라는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 쓰는 주부들의 모임. 이래저래 유해한 환경 속에 둘러싸인 소비자들만 불안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 이렇게 스스로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만들어 쓴 비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하고 피부가 이렇게 당기지 많이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 쓴 비누로 머리를 감아도 이렇게 머리가 푸석거리지 않고 굉장히 인기가 나고. 그래서 일반 휴지를 쓰면 보풀이 조금 보이지 않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알레르기 비염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재채기가 많이 난다거나, 그래서 무형광 제품을 쓰면 재채기도 덜 나고 먼지 보풀도 덜 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점점 커지면서 최근엔 친환경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소위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형광, 무표백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지 하나를 고를 때도 이것저것 따져볼 게 많이 생겼다. 좀 더 싸고 경제적인 것을 구입하던 소비 심리가 가격이 비싸도 건강에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무조건 하얀 것이 깨끗하다는 무조건적인 선입견. 깨끗하더라도 그냥 깨끗하면 그만큼 뭔가가 많이 첨가가 됐기 때문에 또 아주 깨끗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조금 더 해롭지 않는 거 골라요. 가격은 상관없고. 하얀 거 하는데 뭔가 화학약품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색깔이 조금 미색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덜 하얗더라도 애들 피부에 좀 자극이 덜하면은 그거를 쓰는 게 낫겠죠. 형광 증백제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소비자들은 품목에 맞는 정확한 규제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한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결국 지난해 12월 27일 형광 증백제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올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그 안전 기준에 따르면은 화장지는 미용 화장지와 이제 화장실용 화장지 두 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화장지에서는 형광 증백제가 검출돼서는 안 되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용 화장지에서는 그 추가로 제작을 할 때 신규로 그 형광 증백제를 갖다가 투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가 신문지라든지 폐유지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염속의 표백제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염속의 표백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과산화수소 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규제에 앞서 하얀색이 무조건 깨끗하다는 우리의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백이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흰색을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악순환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업들이 지나치게 흰 것을 제품을 내놓으려다 보니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 형광증백제를 높이 사용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흰 것이 좋은 것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선호하고 소비하다 보니까 기업과 소비자가 그냥 순환의 고리로 생산 소비가 되는 것 같은데, 소비자의 의식도 변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기업도
의식을 전환해서 이것을 순환의 고리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더 강력하고 더 빠르게 무엇이든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형광증백제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얀 것이 깨끗한 것이라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일상을 푸른 형광으로 물들여온 것이다. 형광증백제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눈을 속이고 가려온 것이 아닐까. 인체에 유해하다 아니다 하는 논란보다는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인식의 전환과 정확한 규제와 용도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작은 변화가 불필요한 형광증백제 사용을 줄이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내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마련하는 작은 첫걸음이 될 것이다.